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버블 성설의 주인공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에 스웨덴을 방문 중에 스웨덴의 국회의장하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그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라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생긴 게 양극화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를 큰 경제 문제의 현안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이런 양극화의 원인이 미국식 발전 모델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세계 최고라든지 발전한 나라 중에서 가장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왜곡된 가짜 뉴스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득 격차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과연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평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식 발전 모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산업혁명을 일찍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떤 후진국이 발전하려면 우리를 따라해라,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보여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화를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이 보여준 성공 사례고요.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가 부유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설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의 빈국에서 산업화한 것을 잘못됐다고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잘못됐다, 또는 그것이 양극화의 큰 원인이고 그게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양극화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소위 전 세계적으로 진보 또는 좌파 진영 강조하는 극단적인 통계가 뭐냐면 상위 1%의 소득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상위 1%의 소득 지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880년, 86년 이때 이제 미국의 상위 1%의 소득 지분이 20%였다가 좀 내려갔다가 1940년대까지는 그 18%, 20%를 유지하다가 보시면 미국이 그것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40년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본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때 산업화했기 때문에 일본도 소득 통계가 지금 미국 통계는 지금 1900년 초대부터 나오고 있고요. 일본 통계 파란색인데요. 녹색이 미국, 파란색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또 보시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2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수준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 1920년에는 거의 23%까지 높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80년대까지 쭉 내려가서 사실은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도 설명이 되듯이 왜 그간 이 소득 배분에 대해서, 소득 격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안 됐냐 하면, 미국의 그 1900년 초에 상당히 그 1%가 많이 가져가던 것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하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가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시면 그 빨간색이 한국에 대한 통계입니다.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30년대 말서부터 40년대 초까지는 한국 내에 소득 격차 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6.25나 이런 건국 초기에는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가 우리나라가 80년대에서부터 통계가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딱 보셔도 1930년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상위 1%의 한국이 훨씬 소득 비중이 큰 소수가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이였다가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위 1%의 지분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낮게 개선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현상은
그럼 우리나라가 60년대서부터 2000년 초까지 소득 격차를 상위 1%의 지분이 급격히 떨어지는 동안은 우리는 미국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 근 50년 동안 그 상위 1%의 지분이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그러면 미국은 어느 나라 그때 미국은 최근에 다시 미국의 지분이 그 상위 1%의 소득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모델하고 다른 모델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봐도 미국도 긴 역사를 보면 이 양극화 정도가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미국 모델이 자유시장 경제 모델이 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렵고 우리도 미국식 발전 모델을 문재인 대통령 말에 의하면 따랐는데 그래서 1930년대에 40년대에 미국, 일본보다도 높았던 상위 1%의 지분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미국보다 훨씬 낮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럼 이때는 왜 그랬냐는 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왜 이제 일본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일본이 87년에 20%에서 76년에 10.4%로 격차가 완화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3년에 상위 1%가 21.13%를 가져가서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갔던 것이 1998년 6.58%까지 낮아져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게 낮아져 개선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때 미국을 흉내내서 저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 보시면 최근 80년대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상위 1%의 지분이 올라갑니다. 그런 반면에 프랑스,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그런 현상이 2000년 초까지만 해도 2000년대까지도 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영어를 쓰는 나라들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왜 상위 1%가 많이 올라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들은 시장의 경쟁을 최대 보호하는 소위 자유시장 경제,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라고 하는 나라들이고 반면에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국가들은 조정시장 경제라고 해서 코디네이션 마켓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쟁보다는 사회적 타협에 의한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영어를 쓰고 자유시장 경쟁을 하는 나라에서 시장 경쟁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80년대가 어떤 거냐면 글로벌화가 크게 촉진돼서 해외 시장이 커지는 때하고 맞물립니다. 즉 뭐냐면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믿고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해외에 가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시장이 영어권 시장이 크니까 큰 부를 가져올 기회를 선점을 하게 돼서 이런 나라들의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화에서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1%가 많아진 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또는 애플 같은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경제에 포함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된 거고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이 다시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이런 나라보다는 늦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영어는 쓰지 않지만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오면서 세계에서 큰 부를 벌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위 소득이 많아지는 거라서 이거는 우려할 일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의 표현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고 자축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석입니다. 소득에는 수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라는 것도 있고 기술 변화도 있고 고용 정책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미국을 따라 했으니까 이렇다, 이런 것들은 소득 변화를 나타나는 큰 변화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너무 단순화된 이야기다. 제가 인구 변화에서 누누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밑에 쪽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가구가 계속 분화해서 가구 숫자가 적다 하는 겁니다. 가구에 5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서너 명이 3명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상당히 고소득이 되는데 1명, 2명인데서 실직이 되면 그 가구는 급속히 빈곤 가구로, 왜냐하면 부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15년 자료를 보시면 1인 가구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거의 50%인데 4인 가구는 5%로 가구의 구성원이 많으면 빈곤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 가구나 이혼한 가구 또는 비혼 이런 가구들이 1인 가구거나 청년들이 혼자 사는 거, 이런 것들이 1인 가구입니다. 이들이 근로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빈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고용 기회가 많아야 돼서 일자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또는 영국의 자유시장 경제, 소위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우버가 나오고 디디 추싱이 나오고 그랩 택시가 나와서 전 세계 그 많은 차량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카풀도 못하게 하고 택시 아니면 영업도 못하게 하는 나라죠. 미국의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중에 투자를 가장 많은 100개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28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 컨설팅의 보고 결과입니다. 즉 100개 중에 72개는 사업을 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 같은 규제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식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요. 고용 유연성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속하고 있고, 강선 노조가 불법 파업해도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결정하고 부동산 대출 정도도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 아파트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나라가 미국을 흉내내는 자유시장 경제인가, 이런 면에서 어이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엉터리 이야기를 했고, 그분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경제 체제는 불평등을 일으키는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주성이 파탄이 나도 그렇게 같은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반시장 정책의 뿌리라고 하는 거고, 위험한 평등주의자이면서도 자기 무지를 스웨덴까지 가서 글로벌하게 자랑을 하고 오셨다는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의 주인공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자세히 기술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어이없어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